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8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아침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신문의 이제 세컨드 톱 기사인데요. 바이오 관련된 얘기, 특히 이제 ADC 이렇게 얘기를 보통 많이 하죠. 그러니까 항체 약물 접합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ADC라고 보통들 많이들 이제 귀에 좀 눈에 좀 익은 그런 이제 단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암세포만 표적을만 삼아서 암세포만 이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치료 기술. 이렇게만 된다면 암 치료 기술에 아주 획기적인 그런 전환이 오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지금 암 치료라는 거 아마 주변에 뭐 가족분들 또 뭐 그 집안 병력 중에 암과 관련돼서 아마 연관이 안 돼 있는 집들은 아마 대목에 거의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암 환자들도 많고 암 때문에 치료받고 있거나 또는 암 때문에 이제 먼저 떠나보낸 그런 뭐 일들이 가정 내에 대부분 다 있기 마련일 정도로 이 암은 아주 보편적인 그런 굉장히 이제 치명적인 병인 거죠. 근데 이제 이 암 치료할 때 많은 분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게 사실은 그냥 그 항암제 같은 거 투여를 하게 되면 그게 그냥 암세포만 잡는 게 아니라 사람도 잡죠. 이게 그 정도로 독한 약이고 치료 효과도 이게 딱 그 필요한 암세포 부위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그런 암 치료법이 아직은 그렇게 딱히 있지 않다 보니까 참 이게 사람도 힘들고 또 치료 효과도 드리는 비용이라든가 그 고통에 비해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효과가 높다 이렇게 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 ADC라는 암 치료법, 이 치료제는 뭐 어떤 위암이다, 폐암이다, 뭐 간암이다, 뭐 이렇게 이제 특정 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특정 또 그 장기 부위에 이제 암 세포들이 이렇게 이제 모여 있는데 그 부분에 가서 집중적으로 이제 치료를 한다는 점에서 암 치료 효과도 굉장히 탁월한 거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이 ADC라는 이 치료제인데 국내의 일부 바이오 회사들이 암 치료 즉 ADC와 관련돼서 좀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내용들을 오늘 이데일리 신문 세컨드 탑 기사에서 1면과 4면에 걸쳐서 좀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표에서도 좀 보시는 것처럼 K바이오의 투톱은 역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두 회사가 지금 ADC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주고 있는 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이 두 회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처음부터 CDO, CMO, 그러니까 즉 위탁 생산, 위탁 개발 이쪽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출발해서 오고 있는 회사고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로 좀 많이 평가를 받고 있죠. 셀트리온은 잘 아시는 것처럼 바이오시밀러로 시작을 해서 이 CMO 쪽, 그러니까 위탁 생산 쪽으로 좀 하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또 신약까지 좀 같이 약간 이제 종합 포트폴리오를 짜서 좀 가고 있는 형태로 좀 회사 방향성을 잡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이 ADC 관련해서도 두 회사의 방향성이 조금 다르죠. 보시는 것처럼 삼성바이오로스는 기존에 이제 갖고 있는 가장 잘 하고 있는 이 생산, 위탁 생산과 위탁 개발 쪽으로 가겠다라는 거. 그래서 ADC 치료제 전용 생산 시설을 좀 완비를 하고 이미 글로벌 ADC 이제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산 라인 2개, 정제 라인 1개 이렇게 좀 구축을 한 상태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ADC 항암 신약을 직접 개발하는 쪽으로 좀 포커싱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연내 임상 일상을 추진하고 올해 안에 추가로 3건 정도의 임상 계획서를 좀 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셀트리온을 좀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이렇게 좀 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ADC 관련돼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회사가 리가켄바이오죠. 리가켄바이오는 앞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도 이제 제휴하고 있는 이 신약 개발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리가켄바이오가 이제 지금까지 10조 원에 가까운 신약 기술 성과를 좀 냈고 쌈바와 손잡고 이제 3가지의 신약 개발에 좀 착수한 상태다 이렇게 좀 발표한 를 상태고요. 오늘 이데일리 신문은 이제 3면에 보시면 리가켄바이오의 CEO의 인터뷰 기사도 따로 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알테오젠, SC 제형, 그러니까 피하 주사 제형 만드는 회사로 이 회사 역시 뭐 주가도 지금 이제 코스닥의 대장주이기도 합니다만은 일본 다이치 산쿄 이 회사가 이제 ADC 쪽으로 이제 특화된 회사입니다. 가장 글로벌하게 기술력이 앞서 있는 그런 신약 개발사고요. 여기와 손잡고 이 에너트 SC라고 그래서요. 피하 주사 제형 ADC 항암제를 좀 올해 중에 임상 1상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이 신약 개발사들 또 CDMO, CMO 이 회사들이 다 이제 ADC 쪽으로 지금 올해는 상당히 좀 무게 중심을 갖고 진출을 하고 있다. 이제 성과가 이제 좀 하나하나 좀 나와주기를 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성과는 결국 이제 리가캠뿐만이 아니라 다른 ADC 치료제 신약 개발사 여기에 이제 위탁 생산 이 부분을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언제쯤 이제 공표를 하느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 재건조 얘기가 계속 나오네요. 한 3일째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해서. 너무 기대가 컸다 꺾인 우크라 재건조. 어제도 제가 우크라 재건조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어제도 주가 관련주들이 좀 많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HD 현대건설기 이 회사가 이제 표에도 나옵니다만 우크라 재건조의 대장주 성격이었죠. 2월 초에 6만 원대, 그 다음에 한 열흘 사이에, 그러니까 한 2주 사이죠. 거래일 기준으로 하면, 그러니까 한 2주 사이에 8만 2천 원대까지 한 30% 급등을 했다가 어제 7만 5천 원대까지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3% 떨어졌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종전 기대감, 이 종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사이에 주가가 급등을 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미국 주도로 할 거라고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는 미국 주도인데 미국과 러시아의 주도고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는 어디 있는지 좀 찾아봐야 될 정도고 또 전쟁터가 벌어지고 있는 지역인 유럽에 있는 EU-연합, 그러니까 EU죠. 유럽-연합 역시 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는 왠지 좀 찬밥 대우인 그걸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아닌데 싶은 그런 분위기로 좀 가고 있는 겁니다. 미국 주도로 된다 하더라도 이 현재 상황에서 만약 종전이 된다고 그러면 현재까지 나온 얘기만 종합을 해보면 우크라이나는 기존의 러시아한테 뺏긴 자국 영토를 되찾아올 가능성은 좀 현재로서는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예를 들면 크림반도 쪽도 그렇고 지금 그쪽 남부에서 이 동부 쪽에 그쪽 벨트가 좀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을 되찾는 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고 또 하나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제 발발한 계기가 우크라이나가 이제 나토 이제 참여 가능성 이런 부분이었는데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선을 확실하게 그었습니다. 나토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가입하는 거는 나는 반대. 물론 나토가 이제 유럽이랑 이제 미국이랑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 강력하게 또 요구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때 또 미국이 들고 있는 카드는 그럼 나 나토 하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미국이 나토 회원국에서 동맹국에서 빠진다고 그러면 나토의 이 존속감이 상당히 좀 흔들리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체제가 간다고 그러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사실상 힘들다 이렇게 좀 봐야 됩니다. 당장은. 그렇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이 종전 협상 자체가 원래 우리나라 쪽에서도 생각했던 분위기로 가지 않다 보니까 그만큼 기대감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또 심지어는 이제 재건과 관련돼서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이 전쟁 지역들이죠.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진 이 지역들이 현재는 러시아의 점령지다 보니까 전쟁이 지금 상태에서 끝난다면 결국은 우리 쪽에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돼서 먹을 수 있는 파이가 굉장히 적다라는 겁니다. 원래 뭐 3천억 달러 이상 얘기가 나오던 게 지금 400억 달러 정도까지 좀 규모가 줄었고요. 미국이 이렇게 주도를 한다 그러면 역시 미국 회사들 주도로 이 재건 참여 기업들이 주로 결정될 거다 보니까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서 뭔가 자리를 만들기는 정말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이 이런 우려감들이 작용을 하면서 우크라 재건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뚝 떨어진 상태입니다. 여기에 이제 증권가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그동안 너무 올랐어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좀 종전 상황 어떻게 될지 이제 종전 협상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으니까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방산 얘기도 좀 해보죠. 방산 3대장 하면 이 표에도 나오는 것처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LIG 넥스원입니다. 사실 작년까지는 이 3대장 뭐 상황이 큰 변화가 없었죠. 사실은 어떤 때는 한화에어로가, 어떤 때는 현대로템이, 어떤 때는 LIG 넥스원이 좀 치고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쭉 보였는데요. 연초 들어서 올 들어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확실한 이제 1일 대장주, 즉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딱 정해졌고 그 뒤를 이제 현대 로템이, LIG 넥스원은 그에 좀 처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표 나온 김에 좀 더 말씀을 드리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요. 평균 목표가가 24%나 올랐고요. 현대 로템도 20% 가까이 목표 주가가 올랐습니다. 반면 LIG 넥스원은 두 자리가 지금 안 되는 거죠. 그만큼 LIG 넥스원이 앞에 두 종목들에 비해서는 시장에서 받는 이 기대치가 좀만큼 낮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건데요.
최근에 뭐 주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어제 같은 경우 결국은 59만 원도 장중에 돌파를 해서 신고가를 치기도 했고 최근에 한 20% 넘게 급등을 하는 걸 보면은 하루만 이렇게 급등하는 날도 있었던 걸 보면 4, 50만 원 가까이 이렇게 되는 비싼 종목이 그러니까 가격상으로 밸류에이션상이 아니고 가격상으로 비싼 종목이 하루에 20% 올라간다는 건 쉬운 게 아니죠. 지난번에 실적 나오고 난 다음에 그렇게 오를 정도인데 그만큼 시장에서 기대감이 높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렇게 세 회사 간의 명암이 엇갈리는 건 역시 수출 비중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현대 로템은 절반 이상의 수출 비중을 갖고 있는 반면에 LNX는 20% 정도 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LNX는 수출 비중이 적다 보니까 그만큼 시장에서 받는 이 밸류에이션의 가치도 밸류에이션도 그만큼 좀 낮게 잡히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고 LNX는 지금 증권가에서는 2026년 즉 내년 정도나 돼야 수출 비중이 좀 뭔가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좀 높게 받을 만큼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방산주들은 여전히 좋은데 이런 어떤 큰 대형주 중에서는 이런 흐름들이 지속되는 게 불가피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 마지막 기사는 리튬 얘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마침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뭐 에코 프로머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많이 두 자릿수 이상 올랐고요. 여러 종목들이 다 4, 5% 가까이 3, 4% 이렇게 오르는 그런 모습을 오랜만에 보여서 마침 이제 리튬 값 얘기가 나오길래 좀 가져왔습니다. 리튬 가격, 탄산 리튬 가격 추이가 2023년 1월 1일 날 454 위안입니다. 킬로그램당. 근데요. 그때 한참 2차 전지도 이제 끝물일 때죠. 잘 나갈 때 막판이죠. 그때 2022년 같은 경우는 이때 가격이 580위안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고점 대비해서 현재 지금 2월 1일 기준으로 73위안이니까 킬로그램당 거의 한 8분의 1 정도 탄산 리튬 가격이 좀 떨어진 상황이죠. 이 탄산 리튬은 이제 2차 전지의 대표적인 소재죠. 양극재의 이제 재료인데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 이 리튬 가격이 차지하는 그 원재료 비용이 차지하는 게 원가의 한 40% 정도 차지한다고 그러니까 뭐 사실 굉장히 비중이 큰 거죠. 그러니까 이 가격이 떨어지면은 어쨌든 그동안에 판매 단가도 떨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작년에 2차 전지 관련주들 특히 소재 관련주들의 주가 실적도 굉장히 안 좋았고 주가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73위안대, 70위안대 한 초중반에서 최근 한 6주째 계속 유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6개월째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안정화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기본적으로 가격이 일단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어느 정도 좀 잡히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작년에 이제 실적 악화의 가장 큰 이유인 재고 평가 손실 이 문제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많이 줄어들겠죠. 이런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환율이 높은 것도 지금 갖고 있는 지금 재료 회사들이 그러니까 소재사들이 갖고 있는 이 리튬은 이제 기존에 좀 환율이 쌀 때 좀 사놔서 좀 쟁여놓은 것들이 재고들이 있을 텐데 지금 환율이 좀 높은 상태니까 만약 팔게 된다 그러면 판매만 잘 된다 그러면 높은 환율에 팔 수 있으니까 거기 수익성도 좀 확보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내용들이 조금씩 이제 2차 전지도 좀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이 좀 되는 거고요. 이제 변수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던 뭐 미국 트럼프 리스크 쪽인데 그쪽도 아직은 명확하게 확정된 내용들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봤을 때는 리튬 가격이 일단 하향 안정이긴 하지만 일단 안정을 한다고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2차 전지 소재 회사들의 실적은 어쨌든 회복이 될 여지가 좀 있다. 이렇게 현재로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